안녕하세요. 유기견 없는 도시 트레이너 고이든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반려견의 질병을 어떻게 집에서 관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런 관찰을 통해서 집에서 그런 질병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본적인 케어나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아지들이 발을 딛는 이런 부분들도 케어를 해주셔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세와 체형 같은 경우에도 발톱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톱이 길게 되면 강아지들은 발가락,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바닥으로 걷는 동물은, 코끼리 같은 동물은 쿵쿵 해서 발바닥 전체를 사용해서 걷지만 개나 사람도 마찬가지로 미세하게 발가락을 조정을 해서 중심이나 걸음걸이를 잡기 때문에 이 발톱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닥에서 발톱이 닿는다 라고 했을 때 발톱이 흙이 아니기 때문에 마룻바닥이기 때문에 발톱이 바닥에 닿았을 때 길게 되면 발이 이렇게 꺾이게 되겠죠. 발가락 자체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위쪽 어깨나 혹은 뭐 뒷다리나 이런 부분이 틀어지거나 넓어지면서 관절이 조금 더 이상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발톱은 바닥에 닿았을 때 닿지 않을 정도로 항상 짧게 깎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 보호자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앞다리 쪽에 있는 앞발 쪽에 엄지발톱처럼 생긴 부분이 있어요. 발가락 4개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고, 이제 엄지손가락에 해당하는 며느리 발톱이라는 부분이 관찰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으시더라고요. 털이 짧은 친구들은 괜찮지만 가령 털이 좀 길다거나 그래서 발톱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 며느리 발톱이 이렇게 안쪽으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쪽으로 말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쪽 살을 파고들거나 혹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여기 절단 수술을 해야 해요. 그리고 이 며느리 발톱이 보편적으로 앞발 쪽에만 있지만 뒷발에도 며느리 발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앞뒷발 모두 며느리 발톱을 잘 확인을 해주시고, 이 부분도 항상 짧게 깎아서 유지를 해주셔야 하고, 발톱을 깎으실 때 보통 하얀색 발톱을 가진 친구들은 이제 안쪽에 혈관이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냥 눈대중으로 이렇게 조금씩 잘라 나가셔도 관계가 없지만, 까만색 발톱을 가진 친구들은 혈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혈관을 자르지는 않을까, 아프진 않을까, 잘못 자르진 않을까 걱정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까만 발톱과 흰 발톱 모두 깎으실 때, 자, 저희 손톱은 그냥 이렇게 둥글게 깎죠. 근데 강아지들 발톱은 이 바닥면에서 45도 각도로 쳐내려가면서 잘라주시는 게 좋고, 조금씩 잘라주시는 게 강아지들이 혈관이 얼만큼 나와 있는지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에 확 자르지 마시고 조금씩 잘라보시고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칠판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칠판 사용이 지금 조금 어려워서 그냥 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발톱의 단면, 자, 보호자님들이 자르시는 그 단면을 보면, 단면, 이쪽이 단면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단면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원이 생기겠죠. 자르면 자를수록 이 원 안에 심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심지가 박혀 있는데, 까만색 발톱을 가진 경우에 안쪽 심지가 유난히 도드라지게 까맣게 뻥 뚫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이상 자르시면 혈관이 잘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금 유의하시고, 조금씩 이 부분을 쳐가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잘랐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상으로 보여드리는 이런 각도들을 잘 보시고, 만약에 나는 발톱 자르는 게 조금 무섭다, 그래서 항상 병원에 맡긴다 하셨던 분들은 샵에 가셔서, 병원에 가셔서 발톱을 잘라온 이후에 한 이틀에 한 번씩 손톱 가리,
혹은 뭐 그라인더 이런 걸 사용하셔서 꾸준하게 관리해 주셔도 강아지들이 병원 가서 조금 발톱이나 낯선 환경에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라면 집에서 케어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톱도 잘 관리를 해주셔야 하지만 강아지들이 기본적으로 진화되면서 사라진 게 아까 말씀드린 뒷다리 며느리 발톱이에요. 강아지들로 진화가 되면서 뒷발톱은 없지만 아직 진화가 덜 된 부분 때문에 앞에 며느리 발톱이 있죠. 그리고 이런 것처럼 강아지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부위가 있어요. 바로 항문낭인데요. 외부에 야외에서 살 때는 이 항문낭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어떤 냄새, 영역적인 구분을 하기도 하고 상대 적이나 침입자에게 그런 자기의 그 정보들을 묻혀놓고는 하는데, 사실 이게 현대에 들어오면서 사람이랑 살기 시작하면서 항문낭이 사실 필요가 없어졌죠. 하지만 이 낭주머니의 항문낭은 항상 차기 때문에 잘 짜주셔야 돼요. 자, 짜주지 않으시면 항문 파열이나 염증이 생겨서 이제 항문낭을 제거를 아예 해야 하는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고, 혹은 안에 염증이 곪다 보면 겉에 엉덩이 피부까지 같이 곪아 썩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 진료를 보셔야겠지만 집에서 목욕시키시면서 항문낭을 짜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다시 한번 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 항문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잘 보이실까요? 할까요? 자, 이 부분이 항문. 우리 위에 꼬리가 있을 거고, 이 항문이라고 하면, 자, 꼬리를 위쪽으로 잡으시고요. 항문낭의 4시 방향과 8시 방향, 이 부분을 만져보시면 뭔가 몽골몽골한 동그라미가 만져지실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눌러서 꽉 짜는 게 아니라 받치고 위쪽으로 올려주면서 항문낭을 짜주시면 됩니다. 항문낭은 조금 하얀색, 이렇게 크림 형태로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뭐 이제 황토색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황토색의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문낭의 뭐 냄새는 당연히 좀 독해요. 악취가 나고,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 염증이 생겼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병원을 한번 방문해 주시는 게 좋고, 항문낭을 꼭 짜주시고 이 위쪽에 꼬리를 잘 뒤쪽으로 위쪽으로 잘 잡고 계셔야 항문낭이 잘 만져지실 겁니다. 그래서 항문낭 기본적인 케어, 우리가 발톱 깎아주고 항문낭 케어까지 지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빨. 사실 발톱이나 이빨 같은 경우에는 적응 기간이 조금 필요하고 하는 방법들도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개의 이빨은 치석이 사실은 끼지 않는 게 맞아요. 당연히 야생에서 생식을 하고 뼈를 섭취하고 거친 음식물들을 씹을 때 치석 같은 부분들이 다 어느 정도 깎여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없지만, 우리 보호자님들과 같이 사는 반려견들은 건조된 사료를 먹기 때문에 이빨에 치석이 낄 수밖에 없어요. 곡물 때문이고 또 효소가 없기 때문에 충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빨 닦는 거, 솔질로 케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이빨을 못 닦는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칫솔을 넣기보다는 치약만 손가락에 묻혀서 잇몸 쪽, 이빨 쪽을 살짝씩 한 번씩 훑어주는 연습부터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손에 끼우는 또 칫솔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 솔질하는 칫솔 말고 손가락에 끼워서 실리콘 부드러운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차츰 적응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브러쉬, 솔질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끼는 게 아무래도 어금니겠죠.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금니 부분은 아이들 머즐, 주둥이를 이렇게 위아래로 잡고 살짝 당겨주면 이 부분에 칫솔이 들어갈 만한 구멍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안쪽에 넣어서 칫솔질을 해주시고 속우치와 앞에 전치도 모두 깨끗이 닦아주셔야 합니다. 이때는 사람은 매일매일 이빨을 거의 하루에 2~3번 닦지만 개들은 보통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닦아주시는 게 좋고, 사실 자주자주 닦으시면 더 좋아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미 치석이 있는 상태다 라고 하면 병원 진료 보시고 스케일링이 가능하면 스케일링을 한번 통해서 갖고 있는 치석을 조금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꾸준한 칫솔질로 계속 해주시는 게 좋고요. 칫솔은 뭐 큰 개들은 사람 걸 사용해도 상관이 없고 작은 개들은 뭐 어린이용 칫솔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치약은 꼭 강아지용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쓰는 치약은 먹을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고 개들이 쓰는 치약은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강아지 치약을 사용을 해주시고 칫솔질을 하실 때는 잇몸 부분도 부드럽게 마사지가 될 수 있도록 살살 같이 칫솔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치석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건강, 수명과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치은염이나 치주염이 있는 친구들이 이 잇몸을 통해서 심장질환까지 가는 게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꼭 이빨과 이 치석 항상 관심을 봐주시고 우리 아이가 있다면, 이미 치석이 있다면 어느 정도 제거한 다음에 혹은 치석 제거가 조금 원활히 되는 치약이나 칫솔을 사용을 하셔서 이빨 케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견종별로 미용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많이 키우시는 친구들이 포메라니안, 뭐 말티즈, 뭐 또 누가 있을까요? 뭐 스피츠, 뭐 장모치와와 이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 얼굴 쪽이나 뭐 손, 발 많이 엉키는 겨드랑이 쪽 이런 쪽에 좀 털이 부드럽고 긴 친구들은 미용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사실 미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빗질로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발, 얼굴, 이 생식기 부분에 있는 생식기 부분, 항문, 그리고 뭐 배 부분 이렇게 위생 미용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털이 짧은 친구들은 그런 게 필요 없지만 제가 그 발톱을 말씀드릴 때 같이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건 조금 미용 쪽으로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발톱을 아무리 잘 제거를 해도 이제 패드, 발바닥 있는 부분에 털이 많으면 마룻바닥은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털도 모두 바리감으로 다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 이 패드가 촉촉하게 바닥에 잘 닿을 수 있게 그렇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생식기나 뭐 발바닥, 그리고 눈 주변에 찌르는 털 이런 것들은 위생미용으로 꼭 모든 견종이 필요하고, 뭐 단모종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털이 다 짧기 때문에 필요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에게는 위생미용은 어느 정도 다 필요하다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친구들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말티즈, 뭐 요크셔 테리어, 뭐 스피츠, 포메라니안 뭐 이런 종류의 이중모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다 라고 하면 거의 빗질이 필수예요. 단모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순환과 이제 죽은 털 그리고 제거돼야 하는 각질들을 다 빗질을 통해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빗질은 기본 베이스로 모든 친구들이 마찬가지고, 이제 털이 엉키지 않게 모질 관리를 해야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견종이 있을 거고, 보통 말티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빡빡 미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여름에는 또 포메라니안 같은 경우에도 얼굴 남겨놓고 몸도 빡빡 밀어서 좀 시원하게 해주는데, 사실 강아지들에게 털은 뭐 체온 유지,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사실 털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털이 전혀 손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빡빡 미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지저분한 털들을 제거만 해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요. 털이 많이 빠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자주 하루에 한 번, 두 번 자주 빗질을 해주셔서 이 친구들이 집에서도 어느 정도 케어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제 얼굴 쪽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이제 눈 부분, 입 부분 이제 잘라주실 때, 가위질을 하실 때 혀를 날름달름 거린다거나 내가 잘못 잘라서 눈을 찔린다거나 상처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르실 때는 최대한 안전한 좀 위치를 확보를 하시고 어떻게 아이를 고정을 시킬 건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서 잘라주시는 게 좋고, 발바닥 아까 패드를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강아지들은 발바닥이 이렇게 펴져요. 이 패드가 이렇게 모여 있다가 손을 이렇게 뒤쪽으로 잡아당기시면 이 발바닥 패드가 펴집니다. 제가 강아지를 조금 데리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타니야, 타니 이리 와. 제가 이 영상을 위해서 조금 강아지 발털도 길러놨어요. 자, 강아지를 보시면 이렇게 패드에 발털이 이렇게 있습니다. 발털이 많죠? 근데 이걸 깎으실 때 이 부분만 깎아주시는 게 아니고, 자, 이 뒤쪽 발을 이렇게 당기시면 패드가 열립니다. 그러면 이 패드 안쪽에 있는 요 짧게 이 피부까지 다 털을 깨끗이 제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저도 발털을 깎아줘야겠네요. 으짜.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바리깡이 있으시다면 뭐 배 쪽도 밀어주실 수 있을 거고, 항문 쪽도 밀어주실 수 있을 거고, 발바닥 털도 밀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생식기 부분은 배나 이런 부분은 평평하기 때문에 잘 미시는데, 항문을 미시다가 피를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항문털을 제거를 하실 때는, 자, 똑같이 항문낭 짤 때처럼 꼬리를 위쪽으로 잡으시고, 자, 항문을 기점으로, 자, 항문을 기점으로, 자, 다이아몬드, 세모, 마른 목골로 항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칼날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바리깡이다 라고 하면 이쪽 부분이 날이 되겠죠. 항문이 이렇게 있을 때, 자, 항문 쪽으로 깎으시는 게 아니고 항문 바깥쪽으로 마른 목 형태로 이 부분을 깎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문 털은 항문에 최대한 자극이 가지 않게 깎아주시는 게 가장 좋고, 배 부분이나 생식기 털은 최대한 칼날을 쓰지 않게 최대한 높여서 안전하게 깎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4번에 나누어서 이제 보호자님들께 반려견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혹시라도 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또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행동적으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그 댓글들을 취합을 해서 답변을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4번의 긴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유기견 없는 도시 트레이너 고이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